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출마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태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전남으로서는 9번째, 목포에서는 3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주시가 긴급 가계생계비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습니다. 광주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선대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4월 17일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후보들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주말 휴일 동안 총선 후보들은 차분하게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후보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다니며 얼굴과 정책을 알리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 같은 조용한 선거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목요일인 다음 달 2일부터는 선거 기간이 개시되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광주 전남 주요 교차로에는 후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연설도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 선거 분위기가 제한적으로나마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지지세 확산을 꾀하는 각 정당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선거 개시와 함께 다음 달 2일 광주 동구 남구가 후보자 토론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선거구별로 후보자 방송 토론과 연설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선거 이슈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와 정당들의 경쟁이 선거 기간 개시와 함께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호남 지역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어제 오전 전북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남 순천과 보성을 찾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선거구 쪼개기와 전략공천으로 민심에 이반 우려가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후보와 민생당 황주홍 후보와 맞붙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후보를 차례로 격려했습니다. 사.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구 선거 판세와 비례대표를 정하는 정당 투표 구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광주의 현역 의원 다수는 과거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던 민생당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이죠.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과의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이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지율보다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한다라는 게 선거의 일반적인 법칙인데요. 이번 광주 전남의 선거 구도는 민주당 후보 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간의 대결 구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대 정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정당과 정책 없는 인물 경쟁의 파급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 선거에서는 이 파급력이 측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아주 희귀한 사례로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갈 만한 그런 구도이긴 한데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특히 눈여겨보고 계신 주목할 만한 선거구도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광주 지역은 한 3개 선거구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북구갑 선거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 후보 대 현역 무소속 국회의원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 투표 대 후보자 투표의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선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산 갑 선거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압수수색과 후보자 변경이라는 경선 파행을 겪은 뒤에 후보자 교체까지 이루어진 선거구인데요. 이렇게 교체된 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남갑 선거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직전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개시 직전에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선거구입니다. 이런 압수수색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죠. 의석 확대나 또 의회 진출을 기대했던 정당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우선 위성정당 예컨대 지역구 후보만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경우는 모두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현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쌍끌이 위성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표들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소수 정당의 득표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정의당이 피해를 많이 입는 정당이 될 것 같고요. 20대 총선보다 오히려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민생당이 비례대표를 과연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항이고요. 국민의당이 양강 체제의 반사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투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재외국민 선거에도 그 투표에도 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심각한 문제인데, 우선 미국, 아시아, 남미의 경우는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제대로 재외국민 선거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고요. 네. 유럽은 초비상 상태라서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만 지금 조심스럽게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투표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이 40%대에 육박했었는데 그 절반 수준 이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전투표와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정당에 유리한다라는 통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결국은 민심의 큰 흐름이 여당을 선택하느냐 야당을 선택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주춤했던 기온이 오늘 다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껑충 올랐는데도 일교차는 여전히 10도가량으로 크게 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 포근해지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하늘도 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의 양이 많다가 낮부터는 더 파랗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개 건조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전남 곳곳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건조함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날이 많겠고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에서 태국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3번째, 전남에서는 9번째 확진자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 20대 확진자가 들른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마트 모두 임시 폐쇄됐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확진자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태국에 머물다 귀국했고 귀국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태국 여행을 하였으며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이동해 하루 머문 뒤 목포에 왔고
무증상 상태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체 채취 후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마트를 차례로 들렀는데 이 과정에서 친구 3명을 만났습니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 2명, 친구 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고 터미널에서 집까지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도 음성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의 자진 신고와 상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버스 기사 및 탑승객 등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 A씨는 강진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며 마른 기침과 가래 등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종교 행사와 집회,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포의 20대 남성이 지난 26일과 27일 광주에서 백화점과 미용실,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에 사는 25살 A씨는 태국에서 귀국한 지난 26일 오후 3시쯤 광주 유스퀘어에 도착해 신세계 백화점의 매장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에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미용실과 문흥동의 편의점에 들른 후 친구 집을 방문했고 27일 새벽에는 문흥동 PC방과 편의점을 다녀갔습니다. 광주시는 이 남성이 접촉한 친구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인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하는 내용의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긴급 가계 생계비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 가구에 대한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액수는 1인과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조규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등을 동원해 사업가 56살 A씨를 광주에서 납치하고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경기도 양주시에 버린 혐의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살인 혐의를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30년 이상 이용하던 진입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면 판사는 지난 2018년 전남 모 지역의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6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골의 오일장도 코로나19 피해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 영농철을 맞아서 손님들로 넘쳐나야 할 5일 장터의 분위기는 사라졌고 상인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무한 5일장을 다녀왔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따스한 햇살로 가득한 봄날. 남도에서 손꼽히는 장터로 꼽히는 무한읍 5일장은 봄 기운을 찾기 힘듭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장터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인이 더 많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매출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장사를 아예 접을 수밖에 없다고 녹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지. 제일 걱정이 옷이 왔다가 그냥 들어가 보잖아 지금. 시기를 놓쳐볼게. 자치단체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방 처방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점상들이 그전에는 무한사랑 상품권을 받지 않았는데 한 달 전서부터 해서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 가맹점 등록을 해준 상태도 있습니다. 외지 상인들이 많이 몰리지만 열린 공간에서 코로나19 차단 방역이 쉽지 않은 5일장.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소하는 것이 상인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5일장 전날하고 장이 끝난 그 다음 날은 무안군하고 협조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방역을 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봄 특수로 시끌벅적해야 할 시골 5일장이 코로나19란 혹독한 된소리에서 비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5월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5.18 40주년 행사를 축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40주년 행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5월 단체장들과 각 분야별 행사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종 행사의 연기나 규모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행사위는 출범식도 취소한 채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국제 연대 분야 주요 사업의 일정도 오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당초보다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교육부 권고에 따라 4월 3일까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7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과목별 온라인 강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민식이법 시행, 음주운전 뺑소니, 붕어빵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민식이법 시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죠.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낮추고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쿨존 안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 노노, 항상 시속 30km로 가. 법이 바뀐 만큼 앞으로 조심하자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간다 해도 애들이 무단횡단에서 튀어나오면 답 없음.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만 처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주의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광주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를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았다는 뉴스도 화제였습니다. 이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저촉 사고가 났던 상대방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국에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관련법 강화 왜 안 하는 걸까? 살인인 줄 모르는 건가? 답답하다 진짜.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 부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목포시 연산동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감염 경로도 불분명하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라도 영업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진 않았을지 지역사회에 불안을 사기도 했습니다. 큰일이군. 목포도 이제 청정지역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확산 예방을 위해 조심하자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항공사들의 하계 운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까지 운항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대비해 공격적인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 공항의 탑승객은 12,000여 명. 전달은 물론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처럼 이용객이 급감하자 대한항공은 여수 노선에 대한 비운항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지만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그 적자가 좀 있더라도 좀 보전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승객 급감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 반면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는 어제부터 증편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김포 노선의 운항 횟수를 하루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렸고 다음 달 말부터는 추가 증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향후 코로나 종식에 따른 탑승객 증가를 겨냥해 인지도를 높여놓겠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여수 취항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게 주된 배경입니다. 국제선은 아예 지금 운항이 중단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내선 쪽으로 일부 계획을 잡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운항을 좀 하려고. 제주항공은 취항에 필요한 요건, 운항 시간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신생 저비용 항공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존 항공사의 공백이 메꿔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는 탑승률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료를 깎아줍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빌려갈 경우 하루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틀째부터 정상 부과하는 식으로 할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 같은 농기계 임대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넉 달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춰 국악단체가 전통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대표 브랜드 공연인 광주 국악상설 공연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지 2달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4월 3일 오후 2시에는 아시아 민족음악교류협회의 태평소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3시에는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가 국악가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